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 24년 합병 셀트리온 실적의 예고편, 유플라이마 미국 실적에 대해서 셀트리온 USA는 지난 10월 5일 미국 시간으로요, 미국 PBM 업체인 벤테그라와 유플라이마를 공보험과 사보험 양쪽 시장 모두에서 선호 처방 제품으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PBM 벤테그라는요, 미국 인구의 약 3.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유플라이마의 미국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플라이마의 3, 4분기 실적이 내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플라이마의 등재 소식에 대해서는요, 지난 10월 5일자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은요,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지만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제적으로 3분기와 4분기에 영업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유플라이마가 베그젤마와 더불어서 직판체제로 가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만큼 또 유플라이마, 즉 휴미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과연 3분기, 4분기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실적은 이제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온 교보증권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셀트리온은 매출액을 상향을 시켰잖아요. 컨센서스보다도 상향을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매출액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23년 전체 매출액도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투자증권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3년 제품별로 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정을 했잖아요. 특히 3, 4분기에 유플라이마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의 컨센서스는 조금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1개월 전만 해도 매출액이 6,184억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두 군데에서 상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목표 주가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주 나온 교보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상향 조정됐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476억 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상향시켰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큰 변화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첫 번째로 램시마에서시의 유럽 지역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유플라이마의 유럽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램시마 매출 증가 및 미국 파트너사 재고 확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좋다. 그리고 허즈마 등 기타 제품도 점진적인 상승을 한다. 단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판관비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쪽에서 개선폭은 제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직판에 따른 판관비는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도 좋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미국과 연결이 되면서 내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상향시켰느냐 보시게 되면 3분기 매출액은 교보증권에서는 지난번 추정치보다 653억 정도를 상향을 시켰고, 기존 콘센서스보다는 664억에 상향을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3분기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23년 전체적인 매출액도 상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영업이익 측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죠. 4분기에는 판관비를 조금 더 적용을 하면서요, 23년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조금 낮췄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직판체계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기간을 두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회계적으로
유동적으로 유도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매출액 증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추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의 미국에서의 3, 4분기가 중요한데요. 3분기에는 491억으로 잡았잖아요. 4분기에는 541억을 잡은 상태인데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1550억을 잡았는데 사실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 미국 시장은 유럽과 다른 점이 바로 PB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플라이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BM 업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실적도 좋아지는데 물론 7월 달 출시를 해서 8월까지 2달 동안 보시면요. 유플라이마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죠. 처방 수량이요. 그러나 요 시점들이 PBM 등재 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지난 9월에 체결한 옵텀 RX, 옵텀 RX는 공보험 쪽에서는 PBM 업체 가운데서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이 부분의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9월달 월간 처방 수량에서 나올 거잖아요. 9월달 데이터도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매달 10일 이후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9월달에 유플라이마의 처방 수량이 증가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10월, 11월, 12월 시간이 지나면서 PBM 등록업체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기대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는 제가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큰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해서 7월, 8월 달처럼 처방 수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9월 그리고 4분기가 유플라이마는 미국에서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와 4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유플라이마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분기, 4분기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게 되면요. 내년 합병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이제 셀트리온 USA 미국에서 본격적인 직판에 들어간 것이죠. 특히 베거젤마에 이어서 유플라이마는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요. 유플라이마의 미국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격적인 영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셀트리온 USA 홈페이지를 보시더라도 개편이 되면서요. 적극적인 홍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병 원년인 내년에 셀트리온의 실적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그리고 유럽에서의 램시마 SC 그 다음으로 유플라이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유플라이마가 올해 3, 4분기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느냐 따라서 내년에 유플라이마를 유럽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내년에 5천억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요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나왔던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 회사잖아요. ISS 쪽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을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불안 심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합병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없어진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내년 실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3, 4분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도라면요. 이제 실적과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움직임도 지금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 주총을 앞두고 여러분께서는요, 전자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합병 주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성으로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권이죠. 기권이라는 것은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아무 쪽도 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합병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집계가 있어야 돼요.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가만히 계시면 기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자투표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전자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인터넷 주소, 모바일 주소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전자투표는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니까요. 12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 가격이 이하에서 지금 주가가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과연 돌파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총 이전에 매수 청구 가격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